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 12월 11일이죠. 인베스터 데이가 오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뮤노반트 공지사항이 막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는데요. 진짜로 본업하다가 바로 달려와서 지금 옷도 안 갈아입고 옷 입은 채로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속한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죠. 일단 뭐 슈퍼생스를 열심히 보내주신 분들의 그에 대한 보답은 해야 되겠기에 다 모든 걸 뒤로 하고 달려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상증자 발표가 났습니다. 유상증자 하면 다들 놀라시죠. 안 좋은 거 아닌가? 주주가치 희석이 유상증자의 대표적인 시그널 아닌가? 지분가치 희석은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상증자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공지사항 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단은 읽어볼게요. 이뮤노반트 5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보통주 자금 조달 가격 발표라고 했습니다. 그레이브스병 상업 출시를 위한 활주로 제공을 위한 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영어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Funding to provide runway through potential Graves' disease commercial launch. commercial launch. 저 이 말이 참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단어인데 커머셜 런치면 런치가 이제 상품 같은 거 이제 팔 때 런치, 상품 런치했다 그러죠. 런칭 행사 뭐 이러잖아요. 상품을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브스 병에 대한 상품을 그러니까 140이 상업화를 지금 이뮤노반트에서 할 것 같아요. 로이반트에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상업화를 다른 데 M&A를 안 시키고요. 로이반트에서 직접 할 것 같습니다. 로이반트 바이오테크 회사인데 어떻게 파나요? 그거 이제 하려고 이제 유상증자 하는 것 같아요. 제, 추측은, 뭐 오늘 저녁에 이제 콜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저는 좀 읽혀지거든요. 다시 한번, 번역본으로 돌려서 한번 볼게요. 이뮤노반트의 오늘, 이뮤노반트 약 5억 5천만 달러의 총수익 예상되는 보통주 인수 공모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와 관련하여 로이반트 사이언스는 공모 주식을 매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사의 지배주주인 로이반트는 공모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 5천만 달러를 모두 로이반트가 지분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지분 희석이 아니라 지분 확보입니다. 이건.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을 더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주로 주당 21달러의 가격으로 2,620만 주를 이제 12월 12일경에 마감이 될 겁니다. 내일 마감이 되겠죠. 내일 마감이 될 거고 로이반트 자금은 5억 5천만 달러가 더 꽂히는 겁니다. 한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올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도 주주가치 희석이 아니라 최대 주주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율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물론 내 지분율은 줄어들지만 최대 주주가 더 우호적으로 지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유상증자라는 말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 주주가 모두 매입하는 유상증자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수로 따지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좀 희석되긴 하지만 그게 다른 뭐 전략적 투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삼자 배정이 아니라 최대 주주가 모두 참여를 해서 지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를 회사 지배를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 라는 거고요. 일단은 이 뉴스에서 가장 좀 기대가 되는 멘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브스병 상업 출시. 이게 저는 지금 상당히 상업적 출시 가능성. 이거를 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참고로 오늘 영상은 2개입니다. 이거 하나 올려드리고 업데이트 콜 하는 거 보고 콜 내용까지 같이 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콜 내용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설명인데 과연 이거를 이뮤노반트가 로이반트가 어떻게 설명을 할지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설명을 할 것 같고 뭐 TED 관련해서도 그레이브스병이 TED랑 너무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TED와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시면 Graves' disease commercial launch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potential commercial launch of IMVT140 in Graves' disease indication. 그러니까 그레이브스 적응증에서 IMVT140 이번 아이메로프로바트를 잠재적으로 상업화 런치할 거다. 우리가 팔 거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들려요. 이게 왜 유상증자를 그레이브스병에 하는 걸 이렇게 해석을 제가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먼저 그 전에 수정해야 될 게 그 TED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그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임상이 총 3개다. 근데
2개는 세트 임상, 유효성 확보를 위한 세트 임상이고, 그 다음에 1개는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테스트하는 익스텐션 임상이다. 확장 임상.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 TED 발표를 지금 12월 달에 하려던 걸 내년 상반기로 미뤘잖아요. 그거를 과연 이 2개의 세트를 1개의 임상으로 보고 2번째 거 확장 임상까지 하고 나서 발표를 할 거냐, 아니면 이 유효성 데이터만 끝나면 발표를 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이 3개 다 끝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레이브스병에 관한 유상증자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게, 이거는 TED 임상 3개를 모두 확인하고가 아니고 유효성 2개만 확인하면 발표할 거다 라는 걸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발표할 거라고 추측할 거다. 장담하면 안 되니까. 발표할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는 확장 임상까지 해서 내년 6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2개 세트 임상이 끝나면 올해 12월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럼 내년 1월쯤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유효성 데이터를. 그래서 임상 3개, 확장 임상까지 다 확인한 게 아니고 올해 12월에 끝날 예정인 유효성 임상 데이터만 확인이 되면, 데이터 조합이 되고 하면 내년 1월에 내년 1월경, 빠르면 올해 12월 말에 할 수도 있는데 내년 1월경이 아마 좀 보통적인 시간 같아요. 내년 1월경 임상 결과 발표 및 상업화 발표까지 할 수도 있다. 상업화 발표를 1월 달에 할 수도 있다. 그 상업화 발표를 그럼 안정성 임상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작용도 있고 태폐자 대비 안정성이 우월하다. 바토클리마비 태폐자 대비 안정성이 우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면 안정성까지 확인하고 상업화를 한다고 발표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2개 세트 임상의 유효성 자체가 일단 환자 200명 이상을 모두 투약을 완료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정성 면에서 부작용이 심했으면 임상 자체를 진행을 다 못했겠죠. 근데 200명이 초과되는 환자에 대해서 투약을 다 마쳤고 임상을 안전하게 마무리를 다 했고 유효성 검토까지 한 거기 때문에, 유효성이 만약에 어느 정도만 좋게 나와도 안정성은 확보가 된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마 내년 1월경에 임상 결과 발표를 하면서 상업화 발표까지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그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TED도 같은 관련된, 너무 연관된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TED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오늘 업데이트 콜을 저녁에 한번 들어보고 제가 2번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제 입장 수정을 좀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볼게요.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출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직접 출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 근거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일단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까지 2027년 마무리인데요. 그 전에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계속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2027년 임상까지 모두 마감할 만큼 돈이 충분하다 라고 했어요. 돈이 충분하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2027년까지 임상을 마무리할 정도로 돈이 충분한데 굳이 그레이브스병 때문에 유상증자를 505억 5천만 달러라는 돈 유상증자를, 이미 돈이 충분하다면서 왜 그레이브스병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지? 상업화 때문에? 그쵸? 유상증자가 필요 없죠. 만약에 외부에 이 IMV-140을 팔 거였으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임상을 그레이브스병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굳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커머시얼 런치라고 한 게, 참 이 단어가, 런치라는 단어가 이제 판매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레이브스병 약을 직접 판다는 얘기 같아요. 직접 판다는 얘기.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이보시오. 너네 지금 그 영업망 구축도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영업망 구축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너네 어떻게 팔라 그래? 지금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영업망 구축도 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쵸? 근데 이게 왜 그레이브스병에서 이런 커머셜 런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지난 학회 때, 내분비 학회 가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그런, disease modifying이라 그러죠? 질병의 고리가 끊어지는 효과. 그러니까 그 전에 70년간 치료제가 없던, 그러니까 ATD라는 항갑상선 약물을 투여했을 때 반응하는 환자들은 항갑산선 약물 먹으면 되는데, 그거에 불응하는 환자들은 이제 수술적 요법이나 방사선 요법 이런 걸 썼어야 되는데, 그런 걸 쓰면 부작용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요법을 하더라도 꾸준히 또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질환이었는데, 7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던 게 한올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에 아이메로프로바트를 투여하고 바토클리맙을 투여하고 나서는 그 질병 고리의 악순환 어딘가가 끊어져서 항체 수치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그레이브스병에 관련된 질환의 데이터 그 바이오마커는 다시 증가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이게 트랩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 항체가 떨어져 있는 수준을 유지해서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이 아예 질병이 수정돼 버리는, 디지즈 모디파잉이라 그래요. 그래서 질병이 수정돼 버린 효과까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걸 학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의사들의 반응이 워낙 좋았을 거고요. 굳이 홍보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입소문으로도 다 퍼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효과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로이반트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상업화를 남한테 주기가 싫은 거죠. 왜? 돈이 너무 될 것 같으니까. 상업화를 직접 하면 내가 돈을 다 먹잖아요. 그죠? 돈이 너무 될 것 같으니까 상업화를 다른 사람한테 줘서 돈을 나눠 먹느니 우리가 다 먹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유상증자까지 하고 지분 참여까지 하고 직접 상업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상업화를 어떻게 할지는 오늘 또 업데이트 콜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정식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투자자들이 납득할 정도라면 그레이브스병이 이제 M&A,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M&A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직접 약까지 파는 제약사로 거듭나려고 하나? 라는 게 지금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했던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로이반트에서 그때 지난 11월 11일 날 그 실바를 하면서 콜을 진행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회사의 대변혁의 시기다 라고도 했었고, 그 다음 멘트가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도 했었고,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상업화 여부를 충분히 설명을 하기, 시장 가치나 이런 것들,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로이반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투자 회사들도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 그 말은 바이오테크 회사인 바이오테크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약을 좀 팔아도 되는 대형 제약사로 거듭나도 되지 않겠냐라는 것까지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 좀 인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FcRn 저해제 자체가 이미 아즈넥스에서 시장에 판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들어갈 때는 FcRn 저해제에 대한 효능이나 이런 기전 아니면 작동 원리나 이런 효과 같은 것들이 만약에 데이터만 좋다면 영업망은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즈넥스가 다 FcRn 저해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숟가락만 좀 얹으면 되거든요. 그런 경쟁사 효과도 있고요. 아무튼 이 그레이브스병을 직접 팔 확률이 높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유상증자에 대한 공지 사항만 보면요. 물론 이제 저녁에 업데이트 콜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녁에 또 찍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뮤노반트의 유상증자는 로이반트가 모든 지분을 다 참여하는 거고, 로이반트가 지분율이 더 올라갈 거고요. 그만큼 로이반트의 이뮤노반트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거고요. 그러면 로이반트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레이브스병에서 상업화를 직접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에 상업화를 한다면 그 매출 금액을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하거나 M&A로 기업을 팔아버리면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먹을 게 없는데, 직접 상업화를 하면 앞으로 계속 현금 흐름도 캐시플로우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다른 질환을 또 치료제를 라이센스 인을 해오더라도 직접 팔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플랜의 기회가 온 것 같다. 대변혁의 시기라는 게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업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가고요. 그런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NXT장 열렸는데 한우를 막 사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저녁에 한번 업데이트 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지금 최신화 새로 고침을 눌렀는데 업커밍 이벤트에 로이반트 인베스터데이 하고 자료가 올라온 건 없어요.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올라온 게 없어서 11월 11일 자료가 최초고요. 마지막이었고요. 12월 11일 오늘 자료는 아직 올라온 게 없어서 업데이트 자료도 올라오고 업데이트 콜도 들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저도 정리를 좀 해보고 새벽에 늦게라도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새벽에 잠 못 자는 건 저만 잠 못 자면 되지. 그리고 주가에서 다 알아서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뭐 급한 상승이든 급한 하락이든 나오면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횡보면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횡보일까? 나는 나중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게 정말 안 좋은 재료여서 급락인지 그냥 수급으로 인한 세론인지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수준, 그 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가 흐름도 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올라오거나 업데이트 콜이 되면 제가 바로 영상으로 또 남겨드려서 새벽 늦게라도 남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금 업무가 안 끝나서 또 가서 업무를 또 해야 되는데, 업무하고 지금 일단은 정리해보면 이뮤노반트 유상증자는 한올에게 나쁠 게 하나도 없다. 한올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가 돈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는 임상이 중단될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꾸준히 임상이 더 진행될 수도 있는 진행될 수 있고요. 더 돈이 많아졌고요. 임상만 잘 진행되면 한올은 이뮤노반트 지분이 희석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게, 임상만 잘 진행돼서 상업화만 되면 마일스톤과 로열티는 그대로 다 받는 거거든요. 계약 구조에 전혀 변형이 없어요. 얘네 지분이 뭐 늘어난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갖고 있는 이뮤노반트 지분은 조금 희석은 되겠죠. 그 지분 희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00만 주 좀 넘게 있나 아무튼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의 희석 가지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상업화가 잘 돼서 임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뮤노반트에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구나. 임상은 계속 진행될 거고 로이반트는 시장 가치를 크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레이브스병 상업화까지 하고 있구나. 이 그레이브스병 상업화에 대한 얘기는 이제 됐는데, 그러면 IMV-T1402번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상업화를 모든 질환에서 다 시킬 거냐? 뭐 류마티스도 있고 루푸스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 질환에서 다 시킬 거냐? 그거는 이제 업데이트 콜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토클리맙 TED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얘만 따로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오늘 업데이트 콜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만 딱 나온 것만 보면 로이반트에서 5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지분을 모두 이뮤노반트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고요. 한올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임상이 중단될 리가 없다.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로이반트에서 기업 가치를 상당히 높게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고요. 증명이 된 거고, 그레이브스병 상업화까지 로이반트가 한다면, 직접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임상이 잘 진행되고 시장 사이즈가 크구나. 왜냐하면 바이오테크 회사인데 얘네가 직접 팔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선언을 한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상당한 당장에 뭔가 팔려서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펀더멘털적으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 성공에 의심할 여지가 좀 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의 퍼센트를 좀 더 높게 가져가도 되겠다. 제가 그레이브스병 왜 자꾸 반복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레이브스병을 왜 자꾸 반복하는지 이제 증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올 입장에서는 악재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콜 보고 저녁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빠른 영상 찍었는데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슈퍼댄스 조금만 후원해 주신다면 제가 저녁에 좀 더 힘내서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녁에 지금 보내주신 분 저녁에 또 달라고는 안 할게요. 뭐 지금 안 보내주신 분들은 저녁에 제가 또 달라고는 할 수 있어도 지금 보내주신 분들 저녁에 또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1부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